더 이상 월급 로그아웃은 그만, 금수저를 부러워하기보단 직접 금맥을 캐러 나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재테크 비법들을 공개해드립니다.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월급 모아서 태산은 못 만들더라도 두꺼비 집 정보는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돈과 관련된 모든 정보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권도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입니다. 네. 요즘 자리를 좀 자주 비우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요? 바쁘십니까? 네, 조금 예. 강연이 좀 많아져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자리를 좀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지난주에는 그 전케이 실장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전케이 또 출연을 해주셔서 네, 전케이의 돈을 잡아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야심을 발표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나가는 새싹이죠.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 자리는 제가 좀 앞으로는 좀 정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커나가는 새싹이지만 자리를 넘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권도의 돈을 잡아라, 오랜만에 권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오셨습니까? 예. 국내 경기도 중요하고 국제 경기도 중요하고 또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또 요즘에 뉴스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맞아요. 예, 정말 핫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좀 원론적으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플레이션들만 모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필수적인 플레이션, 여러 가지 플레이션들을 모아놓고 플레이션 형제들을 오늘 한번 공부해보고 그걸 통해서 돈을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은 1970년대 인플레이션 이후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는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를 못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병목 현상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병목 경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철강에서부터 구리, 목재, 반도체까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 살펴보면요, 각국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지원금을 좀 이렇게 지원해 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출도 이제 많이 이렇게 열어놓고 또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또 돈도 이렇게 풀어주는 상태입니다. 돈이 시중에 많이 뿌려지게 되죠. 그걸과 시중에 쓸 수 있는 돈, 통화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당연히 통화량이 많아지겠죠. 또한 코로나19 백신 이제 3차 접종이 거의 끝났고, 그죠?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의 아주 큰 위기에 경험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게 곧 끝날 거다라는 또 이런 기대 심리도 있어요. 그러면 두고 봐라, 내가 우리 코로나 끝나봐라, 내가 여행 가고 내가 돈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서 배달만 시켜 먹는, 내가 외식도 엄청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수요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서 늘어나게 되면 이 공급을 따라오지 못해서 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플레이션, 이게 팽창이란 뜻인데 이제 물가가 팽창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와 물가의 어떤 연관성을 짚어봤을 때 간단히 얘기해서 소비가,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걸 충족시키는 게 좀 부족하다, 이래서 물가가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많이 올라간다 이야기하는데 뭐 2%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를 올라간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국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그 2% 수준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2% 수준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많이 위축돼 있던 상태에서 이제 소비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생산 늘려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 원자재를 받는데 이렇게 늘어난 수요를 위해서 이제 원자재를 들여오고 그다음에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요. 원자재 값이 비싸가지고. 예상이 못했던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산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오고, 그러면서 당연히 물건값이 올라가는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원자재 중 하나인 구리,
이 구리가 생산 1,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칠레와 페루예요. 또 남미에. 예, 남미. 저는 또 정말 가보고 생뚱하네요. 싶은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예, 칠레. 저도 가보고 싶긴 한데. 칠레, 푼타, 페루. 칠레 푼타 아레나스. 남중마. 구릿빛 피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가고 같고요. 싶네요. 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구리 생산 1, 2 우리 사회 시간에 이렇게 배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19에 단체로 이제 감염이 되면서 광산 채굴이 굉장히 더뎌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고 이 공급이 필요한 구리가 필요한 곳이 있겠죠. 이 구리가 필요한 곳이 원자재로 필요한 생산이 자꾸 더뎌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물건값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선박도 항공도 다 멈춰져 있던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재개를 해야 되는데 이 항공이나 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세계를 오가는 물자의 양이 줄어드니까 해운업계도 운항 스케줄을 확 줄였는데요. 그렇겠죠. 최근 들어서 수요가 이제 급증함에 따라서 네. 배를 구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상태가 온 거죠. 그래서 항공 운송을 찾는 기업이 늘면서 항공 운임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함께 운임까지 상승하면서 생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자는 이윤을 어쩔 수 우리가 생산자 입장에서 저도 기업을 하고 있지만 먹고 살아야죠. 원자재 가격이 당연하죠. 오른다고 해서 내가 원자재 가격만 받고 이거 진짜 원가만 주고 파는 거야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각종 플레이션을 들고 나오셨는데 플레이션 브라더 어떤 브라더들이 있는지 네.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죠. 네. 저희 부모님이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서 8남매예요. 네. 네, 그래서 8남매면 돌림자가 같아요. 원자로. 네, 그래요? 태원, 형원, 방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도 이게 그래서 이 원자가 옛날 붙듯이 분이시지만 덜 촌스럽네요. 괜찮죠? 예, 괜찮네요.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서는 굉장히 좀 학식 있는 집안으로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이. 원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돌림자를 쓰셨는데 네. 이 플레이션도 돌림자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 10형제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10형제. 네. 인플레이션, 플레이션 경제, 인플레이션. 예, 두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요게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조금 맞아요. 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살펴볼 거고요. 예. 그다음에 스크류플레이션, 스크류플레이션, 하이퍼플레이션. 하이퍼플레이션. 한간에 어떤 나라의 지폐 한 장이 100조짜리 지폐가 등장한 적도 있었죠. 짐바브웨 같은 데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예. 이런 하이퍼플레이션도 우리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듣는데 사실상은 우리 현장에는 없는 디플레이션, 바이플레이션, 네. 붐플레이션, 그다음에 에코플레이션, 로플레이션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오, 정도를 짧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우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부터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살면서 원금 보장 좋아하지 않아요? 원금 보장? 원금 보장을 좋아하는 분들. 제가 이제 33살에 금융회사에서 지점장을 했는데 지점장 하면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원금 보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일단 손에 안 봐야 되니까. 예, 손에 안 봐야 되니까 계속 원금 보장해달라고 하면 제가 한두 번까지는 제가 참는데 서너 번 되게 가면 정색하시네요. 예. 아니 왜 투자를 하러 와서 갑자기 또 계속 이렇게 원금 보장을 원하시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욕심쟁이. 말씀드리냐면 중앙시장 가서 항아리를 큰 거 하나 사라. 네. 항아리에다가 우리 사장님 돈 많으니까 돈을 다 현찰로 바꿔서 항아리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땅속 깊숙이 파묻어 놓은 다음에 20년 후에 꺼내면 원금 보장돼 있을 거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반문해요. 돈이 썩으면요. 방부제는 내가 사주겠다. 그러면 이제 20년 후에 돈의 형태는 그대로 있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돈의 가치가 맞아요. 10년, 20년 후에는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게 얼만큼씩 떨어지냐? 이게 바로 물가 상승률만큼 떨어지는 현상을 화폐 가치와 연이어 보는 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와 통화량,
돈의 가치 그리고 물건 가격 이거의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은 가격 상승을 의미하니까 동일한 돈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아까 장독 때 얘기했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양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히 그러면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게 되고요. 반면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어디로 갈까요? 내가 이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가치가 좋은 것들. 특히 실물 자산 중에서 돈의 가치가 오래 가는 것들 어떤 거 있어요? 부동산이죠.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것들 이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해서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예.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안 되고 월급 받아서 매달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돈이 우리가 띵동하고 들어와서 띵동띵동띵동 하고 나가서 남는 돈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동산 투기에 또 이렇게 전념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면서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국가 예. 경제도 위축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걸림돌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맞아요. 수가 네.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가 뭐 경제학 공부할 때 수요와 공급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건도형의 돈을 잡아라 하면서 제가 이제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한 시류에 처음에는 이제 은퇴 설계 위주의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2030들의 이제 100세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투자 했고 관련된 거. 네. 관련돼서 이제 짠테크도 좀 했었어요. 네, 짠테크 아. 굉장히 오래 하면서 우리 왜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짠테크. 안 심각해요. 괜찮아요? 짠테크에 굉장히 우리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돈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되냐. 그러니까 투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네. 이 방송안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막 어렵죠. 부동산도 이야기 나오고 뭐 수소 경제도 한번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원론적으로 가는 것 같다. 조금 더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가 조금 더 이제 취준생에게 맞는 컨셉이 돼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위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그런데 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은요 크게 이제 우리 경제의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 수요 측 요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공급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네. 수요 측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요.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경기가 너무 과열돼 가지고 소비, 투자 등 수요가 생산 능력 이상으로 막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또 중앙은행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통화량을 너무 많이 공급을 하면 네. 돈의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네. 이와 함께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 상승의 기대 심리가 확산돼. 엄청 물가가 오를 거야. 그러면 오늘 사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10년, 20년 후에 파는 게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네. 196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주로 이와 같은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공급 측 요인은 어떤 현상들로 나타나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비용이 상승해가지고 예. 비용이 상승해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이다. 이 공급층 요인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뭐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당연히 높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임금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임금도 너무 많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생산성을 만약 초과했다. 임금이 상승하는데 생산성과 이게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생산성보다 임금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게 상승하게 되면 네. 제조 원가는 당연히 높아지게 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겠죠. 네.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될 수 있고 예. 1973년 그리고 1979년에 발생했던 두 차례 석유 파동이 바로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던 대표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석유값이 상승하면서 석유와 관련된 석유로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맞는 제품도 올라가고 또 석유를 당연히 써야 되는 자동차 그리고 운송 요금도 당연히 올라가면서 모든 경제의 악순환이 됐다. 이게 됐는데 경기 침체와 함께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지금의 상황, 네. 경기가 과열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또 물가가 올라간 지금의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거 많이 들어보긴 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이런 신조어죠. 경제 침체 속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불황기에는 물가가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호황기에는 물론 불황기에도 물가가 계속 상승해서 이때부터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이제 함께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더 심해지면 슬럼프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뭐 이런 네. 뜻으로 맞아요. 이렇게 최악의 슬럼프플레이션까지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에그플레이션. 네. 네. 여기 여기 뭐 뭐 네. 예, 우리가 아는 거고요. 이걸로 제가 좀 뭘 한마디 치려고 했는데 달걀을 뜻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안 물어보셔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쳤잖아요 지금.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어그리컬처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 에그예요. 네. 네, 그래서 농업을 뜻하는 어그리컬처의 앞에 글자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서 일반 물가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즘 최고의 플레이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농산물의 가격은 탄력적이지 않고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가격이 크게 뛰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사료비도 상승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에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고 하던데요.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그 러시아 농업부 그리고 산업통상부는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밀하고 모리, 호밀, 옥수수 등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정부령을 내렸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뭐 우리가 사실 뭐 전쟁을 멈춰라 그리고 이거를 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제재가 좀 러시아에 많이 가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조치로 지금 해석되고 있는데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두 나라는 전 세계 밀 그리고 보리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옥수수 수출의 5분의 1을 책임지고 있어요. 근데 뭐 밀, 보리, 옥수수 많이 안 드시죠? 많이 드시나요? 밀은 근데 기본적으로 다 먹지 네. 않아요? 맞죠. 밀은 뭐 다 우리가 들어가니까. 빵을 네. 먹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옥수수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료에 쓰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올해 하반기 6월 이후까지 차단한다면 밀, 옥수수, 대도 등을 수입해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우리가 뭐 밀은 주로 이제 미국산, 호주산, 캐나다산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등에서 주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함께 같이 들어오는 거고 이게 또 곡물이지만 또 사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냥 뭐 단순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제재가 들어오면서 당연히 이제 수출을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수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밥상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맞아요.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깃값도 올라가게 되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외식 뭐 물가 6.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 올랐어요. 근데 뭐 맞아요. 계속 오를 거다 그런 전망도 있는데 앞으로 먹거리 물가에도 더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렇겠죠. 이렇게 곡물 가격 상승이 우리 밥상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예.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의 밀 산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렇게 먹거리 관련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네. 알아봐야 되니까 스크루플레이션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네. 스크루플레이션. 네네네. 이게 갑자기 확 넘어갔네요. 네, 네, 왜냐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다 짚어봐야 되니까. 네네네. 이게 스크류가 이제 나사를 조인다 뭐 이런 이렇게 스크류가
옛날에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나사 모양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나사 그래서 이게 뭐 쪼인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중산층의 실질 임금이 감소해서 굉장히 쪼임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산층 임금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나사를 돌려 조이듯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체감 물가만 올라가서 중산층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별로 그리고 좋지 않죠 이런 것. 예, 뭐 어쨌든 좋지 않은 현상이고 네. 그리고 스크류플레이션은 뭐 그 모든 플레이션 자체가 이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크류 같은 경우는 더 좋지 않은 것 같고 또 예. 다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하이퍼플레이션 뭐 네. 아까 한 지폐 하나에 뭐 1억 가까이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대를 국가에서는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10, 20, 30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진짜 이야기할 수 있는데 50% 넘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가해졌다. 지금 막 터키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난리죠. 네. 그래서 2017년 물가 상승이 우려돼서 14,000포인트에 달해서 하이퍼플레이션을 경험한 베네수엘라. 예, 그리고 2007년에서 8년에 짐바브웨이도 무려 2억 %. 이게 말이 2억 %지. 뭐 거의 뭐 100조 달러짜리 지폐가 빵을 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 같은데 예. 이번에는 이제 반대의 경우도 알아볼게요. 디플레이션 알아볼까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 예,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디플레이션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어. 물가가 오를 거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사죠. 네. 근데 네.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 사요. 안 사요. 그러면 계속 이제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악순환이 펼쳐지면서 생산만 넘쳐나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디플레이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 경제 역사에 디플레이션이 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그래요.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개념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이해하면 될것 같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4개 남았거든요. 그 바이플레이션부터 분플레이션, 에코플레이션 네. 남았는데 이 나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뭐 바이플레이션은 믹스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뭐 네. 주택 가격이 수도권에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과 지방은 또 계속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지방은 또 올라가는 공존한다. 네. 이렇게 바이플레이션, 믹스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붐플레이션 이건 호황 시기에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경제가 좀 좋을 때 급작스럽게 오는 거 그렇습니다. 붐. 예. 그리고 에코플레이션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네.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케인이나 산불, 가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조 원가 상승하면서 소비재에 영향을 주면서 예. 생기는 인플레이션이다 말씀드릴 수가 환경적인 있겠고요. 요인 때문에 예. 그렇죠? 그다음에 로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로우와 플레이션을 로우. 합친 건데 예.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은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 이걸 로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플레이션 가다가 계속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개념이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양적 완화했으나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현상을 우리가 로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30초 남았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각자 플레이션을 알아봤는데 이걸로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우리 통장에 돈을 좀 불리느냐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아리에 돈 넣어놓으면 돈의 가치는 물가 상승률만큼 깎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물가 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의 요인을 왜 오늘 공부를 했냐면 그 퍼센테이지만큼의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결론이다. 그래서 네. 우리가 부동산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주식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특히 권대용의 돈을 잡아라도 열심히 봐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우리가 지금 이 퍼센테이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